네, 아름다운 꽃들과 실록의 계절 5월, 1년 중에 축제가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중랑구에서 서울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네,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죠. 서울 장미축제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까지 나진구 중랑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네. 중랑구가 좀 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뉴스를 보도해드리면 네. 녹색 도시, 또 뭐 힐링의 도시예요. 뭐 축제도 그렇고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랑천 장미 축제가 네. 서울 장미 축제가 개최되는데 그 준비하느라고 네.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 장미축제 작년에도 열렸고요. 작년에도 네. 축제가 열리기 전에 네. 시시각각 토크에 나와서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네. 또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네. 작년 서울 장미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예민수 앵커님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네. 중랑천 장미 축제라고 해서 한 네. 5,000명 정도 하는 지역 축제였는데 네. 서울 장미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콘텐츠를 완전히 변경해서 네. 했는데 16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와. 예. 그리고 그 관람객 중에 73%가 외부에서 오신 관람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우리 중랑구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네. 중랑천 장미 축제를 기획했는데요. 네. 그 모든 것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감히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랑구 하면은 망우리 묘지를 연상시키는 낙후성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예쁜 장미 축제를 개최하는 이제 예쁜 도시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되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통시장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부스에서만 2억 원 정도의 매상이 올랐고 네. 또 그 축제장 주변에 가게 냉장고는 텅 비었다. 이렇게 물건들 되고. 다 사셔서. 예. 네.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랑 구민들이 이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단한 성과를 내셨습니다. 이제 뭐 그만큼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 망우공원도 사실 요즘 또 이것도 재평가를 받더군요. 저희가 보면 이제 서울 둘레길도 그쪽을 거쳐서 가게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인 장소로서 그곳에 정말 우리 근대사를 빛낸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망우 묘지공원에는 예. 만해 안영훈 선생님, 그러게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예. 또 목마 수녀를 이렇게 숭녀를 네네. 이렇게 지으신 네. 시인 박인환 선생님, 네네. 또 전제화가 박인성 또 이런 분들이 그 영면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중랑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주변을 인문학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주차장 부지에 IT와 접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재미있는 역사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질문에 없던 건데 그냥 한마디 말씀했더니 줄줄줄 그냥 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서울 장미축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지난해 그렇게 성공적으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 한 10여 년간 중랑천 제방에 5.15km의 장미 터널을 이렇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5월 달이 되면 한 1,000만 송이의 예쁜 장미가 핍니다. 네. 네. 이것을 축제의 무대로 삼은 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문화기획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공장의 유재현 감독이 축제의 총감독을 이렇게 맡아서 네. 참신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한 것.
저는 뭐 무엇보다도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 불편을 참아주시고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구청장님이 잘 기획을 하신 것도 있을 텐데 다 주민들의 덕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옆에 터널, 장미 터널의 화면이 나왔는데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쁘고요. 꼭 한번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16 서울 장미축제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올해 장미축제에는 꽃잎 그리고 한복이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올해의 킬러 콘텐츠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핵심 프로그램은 축제 시작을 우리 중랑구민들께서 모으신 꽃잎을 말린 꽃잎을 중랑천을 물들이는 행사 이것을 오프닝 행사로 하고 지금 제가 이 한복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이제 복장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복 입고 고군가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시면 무료로 임대를 해드리고 또 한복 패션쇼 이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한복을 무료로 빌려주셔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서울의 북촌이나 이런 데 가면 젊은 분들이 한복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녀서요. 맞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빌리는데도 꽤 비용이 들더라고요. 한복하고 드레스 코드를 이번에도 맞추셨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축제를 넘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가 됐는데 이번에 축제는 또 더 외국 분들도 오시고 아주 글로벌한 축제가 되고 초대 손님도 오신다니. 이 축제를 성공하고 나서 제가 그 실무자들과 스페인의 부뇨이라는 토마토 축제를 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 장미 축제가 서울의 명품 축제를 넘어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원래 그 첫 번째로 유럽에서 장미하면 불가리아가 연상이 됩니다. 거기에 카잔낙 시가 있는데 그는 100km 장미 터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 오일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미 축제의 그 오프닝 행사에 주한 불가리아 대사님이 오셔서 MOU를 맺고 또 요즘 냉장고를 부탁해서 아주 여성들의 인기 있는 미카엘 셰프가 와서 거기에 또 음식도 만들고 할 예정입니다. 정말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 장미 축제 이번에 4일간 열리는데 매일매일 다른 테마로 진행이 된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천재 기획가라고 했는데 아마 그 유재현 감독이 제가 서울시에 옛날 부시장을 할 때 하이서울 축제를 같이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매일 다르게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마 서울 장미 축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은 장미의 날, 장미에 관한 모든 장미 가요제, 구민 대상 등 행사가 있고 둘째 날은 젊은 연인의 날, 여기는 힙합 공연 등이 있고 마지막에는 아내의 날이 있습니다. 아내의 날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장미축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일별로 테마를 다르게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올해 다양한 포토존을 만드셨다면서요. 작년도에는 한 6개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한 14개 대폭 늘려서 거기 와서 가족과 연인과 사진을 찍으시면 아마 평생 남을 추억을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주말에 이제 연인들끼리 가서 많은 사진을 남기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장미 마켓 그리고 앞서서 전통시장에 작년에 한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미 마켓과 전통시장 장터도 더 풍부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축제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큰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전통시장 맛집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오시면 중랑구의 맛집은 다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마켓도 여러 가지 향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화장품 이런 것도 장미로 만든 것을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들으면서 장미도 뭐 우리가 꽃차도 마시잖아요. 네. 뭐 장미로 여러 가지 맞습니다. 화장품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난해 이제 왔다 가시고 축제 기간에 저희 그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쪽의 모습들 막 그 풍물패가 가셨던가 뭐 굉장히 축제가 막 이루어졌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흘간 열리는데 서울 장미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다도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뭐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서울 장미축제를 치면 서울 장미축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일정별로 있는 팜플렛도 나눠드립니다. 네. 작년에는 16만여 명이 다녀왔고요. 올해는 더 많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축제인 만큼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들을 세우셨겠죠.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는 뭐 예상은 한 3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안전에 우리가 투입하는 노력은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한 4배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제가 어제 주재하는 안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뭐 안심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서울 장미축제 올해 행사 얘기를 쭉 했습니다. 지방에서 열리는 축제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벚꽃 축제도 가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이 축제를 올해 잘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장미축제 얘기를 했고 또 그 밖에 중랑구의 변화들도 오신 길에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랑구의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구청장 된 지 한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최근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특히 5년간 흉물처럼 서있던 상봉역 주변에 듀어트리스라고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어서 거기에 CGV 영화관이 들어오고 또 이랜드 또 한샘 같은 이런 쇼핑몰이 들어오고 또 식당가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고무적인 것은 제가 거기에 있는 사장님들을 모시고 구청에서 이 상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중랑 구민들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 채용 박람회를 해서 100여 명의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면목동 일대가 면목 패션 특정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4수 만에 통과된 거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중랑구는 지금 이 산업의 71%가 봉제 산업입니다. 다만 문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중랑구에 봉제 산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봉제업체 11%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패션 봉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서울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앵커가 말씀하신 바가 지금 5수 끝에 요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봉제업 하면 동대문 시장 옆에 우리가 창신동 여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랑구에도 이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뭐 어떤 지원 내지 향후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특정 지구로 지정이 되면 동일 건물에 패션이라든지 가죽 제품 이런 것을 하는 업종이 50% 이상 들어가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용적률 또 건폐율 이런 도시계획적인 지원도 있고 또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에서 오랜 행정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보다 이제 지역구를 넘어서는 그런 그 행보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네. 건물의 쇼핑센터에 사장님도 직접 만나서 네. 지역구를 좀 채용해달라 이렇게 네. 이제 일자리 문제 굉장히 네. 나서시는데 사실은 근데 일자리 문제가 뭐 국가 차원의 과제인데 네. 그것이 사실은 자치구에서 하기가 그 운신의 폭이 크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앵가님 네. 말씀이 맞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예. 그러나 저는 중랑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제가 경제 삼각벨트 예. 상봉역 일대를 중랑의 코엑스로 만들고 또 이 면목동 일대를 패션 봉제 중심 거리로 만들고 신내 IC 주변을 첨단 기업단지로 만드는 이 사업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상봉터미널을 앞으로 복합 개발을 하고 듀오트리스에서는 네. 이미 성과가 나왔고 또 신내 IC 주변에 첨단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아주 특색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발달 장애인들이 참 집에 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활동이 치매 노인이 계신 것 같이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 지하에 발달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바리스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큰 복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일자리가 화두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계층별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네. 요즘에 또 구청장님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보육이라고 하던데요. 네.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제가 할바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할바는 뭐냐면 아기를 키우는 할아버지 해서 저희 외손자가 4살짜리가 있는데요. 네. 우리 집사람이 거의 황혼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네. 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젊은 어머니들이 희망한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한 14,000명 정도가 중랑구에서는 대기자가 있는데 네. 이것을 제 임기 중에 한 13군데로 늘리고 또 공동 유아방 그리고 또 야간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아기를 맡아주는 이런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손주하고 놀아주실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할애해서 할바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사실은 모두에도 말씀하셨고 오늘은 우리가 서울 장미축제 얘기를 시작해서 중랑구 하면 네. 중랑천이 있고 이렇게 또 교통의 요지고 그런데 경제 어떤 중심지로서의 서울에서의 그런 위상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 축을 가지고 취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주목이 되고 보육 얘기하고 복지 얘기도 사실은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네. 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중에 화두잖아요. 복지 현황이나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은 어떻습니까? 중랑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장애인이 2만 명,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4,000명, 다문화 가족이 한 2,400명, 또 홀몸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의 한 60%가 복지 재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중랑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가 수립했습니다. 네. 복지는 복지 수요가 제일 가까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해서 네. 동단위를 복지 공동체로 만들자 해서 동자치센터를 복지 허브 기관으로 만들고 또 동단위에 있는 각종 복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행복 나누기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책이 아주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 큰 평가를 해서 정부가 동을 복지 허브 기관으로 하는 시범 기관으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중랑구의 면목 38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네. 다양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네. 이게 끝이겠지 했더니 끝이 아니고 또 있어요. 중랑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중랑구의 비전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여기 중랑구에 조금 사시다 떠나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문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재정 상태가 어렵지만 10년간 456억 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도 어려운 지역이지만 143억을 이렇게 모아서 한 23억을 이렇게 지급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랑구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나진구 중랑구청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대단하세요. 우리는 뭐 장미축제 얘기하기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있을까 그랬는데 중랑구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다 자랑들 하고 계십니다. 네. 중랑구에서 특별히 이제 앞서 그 서울 장미축제도 지역 주민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랬는데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울시가 사실 한 구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이나 이런 좀 힐링하기 위해서 중랑구에서 찾을 수 있는 명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중랑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지역하고 똑같이 발전시킬 수 없다. 여기는 수려한 자연 환경이 있다. 중랑천 서쪽으로 흐르고 있고 네. 또 10분 거리에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27.8km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명소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우 역사공원, 네. 다음에 용마랜드가 16년간 휴물처럼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것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놀이동산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앞으로 캠핑장, 또 모험, 숲, 허브 농원 등이 조성돼서 가족 단위의 아마 힐링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외부에서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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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으로 중랑 구민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42만 중랑 구민 여러분, 최근에 아주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우리 중랑구에 불어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중랑 구민들께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봉사를 시작하면서 약속드린 대로 성기는 구청장,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랑 구민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이 오시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디어는 많으시고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나오시는 길에 인기 좀 올라가시게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에게도 한마디 좀 격려 얘기해 주세요. 예민숙 앵커님 말씀하셔서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일을 많이 시킨다 해서 제가 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서 여러 가지 긍지와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지금 하는 일이 아마 평가를 받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나면 참 얼마나 좋은 기억이 되겠습니까? 네. 예. 오늘 이제 중랑구의 서울 장미축제 얘기와 그 밖에 중랑구 현안들 얘기했는데요. 장미축제 얘기가 오늘 핵심이니까 그 얘기 한 번만 일정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울 장미축제는 5월 20일부터죠. 금요일. 예, 그렇습니다. 5월 20일, 21일, 22일 금토일이 열립니다. 금요일은 장미의 날, 그리고 토요일은 연인의 날, 일요일은 아내의 날 이렇게 특색 있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진구 중랑구청장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